9번여서 우선시 되는 거 우선이 우선주예요. 아까 기업 망하면은 자녀 재산을 분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게 우선주다. 그래서 우선주예요, 이름이. 자, 그러면은 이 우선이라는 딱 글자 보자마자 바로 우선주 가면은 문제가 틀리죠. 여러분, 이 낚시성이라고 하는 이게 낚시 문제인데, 여러분은 이 7번 딱 9번 보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주 딱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낚시가 제일 잘 낚이는 게 1번 낚시예요. 1번 낚시 유명한 정말 수능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객관식 문제가 1번 낚시라는 게 있어요. 가장 그럴싸한 걸 1번을 배치하는. 근데 이 시험에서 1번에 배치를 안 한 거는 대단히 큰 힌트를 준 거예요. 낚이지 마라. 2번에 배치했다는 거. 근데 정답은 2번이 아니에요. 왜? 자, 채권이 우선해요. 원래 이게 주식은 후순위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는 채권을 자녀재산으로 갚고, 빚을 갚고,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남아. 그러면은 후순위 채권, 채권, 후순위 채권, 그 다음에 주식 순서. 주식은 우선주가 당연히 먼저 되고, 보통주, 후배주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까지 그렇게 안 나왔네. 우선주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채권이 가장 우선돼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또 똑같이 문제 나오면은 10번 주식주인 채권에 맞게 설명한 거. 2번 타인 자본이 맞고 빚이라 그랬잖아요. 재무세 부채 계정 맞아요. 2번이. 그리고 1번 정부나 지방자치는 주식 발행 아니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을 해야지. 얘네가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식만 소유권을 주식회사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경영참여예요. 경영참여. 그런데 정부랑 지방자치단체가 뭐 외국인들한테도까지 뭐 경영참여하게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3번 존속기간 한시적 영구적. 반대로 되겠어요. 주식은 영구적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채권은 한시적. 채권은 1년 만기돼서 1년 돌려주고 돈 돌려주고 끝나고 그렇게 하는데 주식은 장투가 돼. 장투. 워렌 버핏 뭐예요? 1년에 보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라. 20-30년을. 장투잖아요. 반면에 아까 말했던 지위 에디슨이 설립했던 1800년대 얘기예요. 이때 주식 투자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대를 이어준다고 하거든요. 주식으로. 그런데 지위라고 하는 이 에디슨이 만들었던 회사가 아까 말했던 냉장고, 뭐 TV, 에어컨, 세탁기 맞죠? 세탁기도 여기서 다 나와요. 세탁기. 요 회사가 1800년대에 만들었다가 지금도 있었다가 2024년도에 해체를 했다고 해요.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뭐 아무튼 1800년대 주식을 샀어도 2000년대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영구적이 맞죠. 그래서 주식이. 4번 주식은 대부, 채권은 출자. 반대말이죠. 주식을 출자라는 거 주식이고 채권은 돈을 빌린다. 대부다. 그 다음에 61쪽에서 1번에 보면은 이표채는 이자율 차감, 할인채, 지금 이자율 차감을 한다는 건 할인해준다. 그래서 할인채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종류가. 복리라는 말이 나오면 복리채. 그리고 3번, 표문 이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표채. 4번, 금융채는, 은행카드,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네요. 정의 다 외워주시고요. 2번 문제 볼게요. 표면 이율 나왔어요. 표면 이율. 겉에 표자 돌림이잖아요. 겉에 나와 있는 이표채, 표면 이율. 3번 문제. 낮은 고위험, 고수익, 정크푸드. 정크본드라는 정말 대우처럼, 대우그룹처럼 정말 신용도가 낮고 위험한 채권을 발행하는 거를
정크푸드의 밑에서 정크본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패스트푸드를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영양가가 많이 없다. 4번 채권 만기 단기채. 자, 국고랑 도시 국민 이거는 장기채, 도시랑 국민만 장기채고 1번 국고는 또 중기채라고 표현을 하고, 통화안정증권은 또 뭐예요? 통화안정증권 봤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언제 봤어요? 페이지 10쪽에 단기금융상품 때 봤잖아요. 시중에 있는 통화를 통화량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통화량 증권 풀어서 통화량을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발행하라는 게 통화안정증권이다. 요거는 단기예요, 단기. 왜 그때 단기 상품이라고 배웠어요, 그쪽에서. 자, 5번 후순위 변제는 중간에 있다. 그렇죠. 가장 먼저는 채권이 나오고, 채권, 그리고 후순위, 그 다음에 주식.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맞죠. 이렇게 부등호를 만들면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63쪽에서 합성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오면 전환사채예요. CB. 전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전환사채. 그리고 2번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주식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게 많아요. 되게 전환사채를 많이 찍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전환사채를 많이 찍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특히 잡주, 삼성전자처럼 우량하는 주식이 아니라 진짜 개잡주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바이오 기업들 특히 회사에 돈이 없어. 그러면은 이런 걸 공시를 엄청 해요. CB 발행했다. 그럼 보통 이거를 CB발이라고 하거든요. 이 CB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컨버터블 본드 CB잖아요. 전환사채가. 근데 하필이면 CB발이 되는데 이거를 많이 찍고 또 많이 하는 짓이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이거를 많이 하면은 기업의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자, 권리행사 시 문제 2번에서 자본금이 늘어난다. 교환사채는 자본금 증가가 소환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 CB가 35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는 자 앞에 35쪽에서 유상증자를 볼 때는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잖아요. 유상증자는 실질 재산이 올라가고 자본금이 올라가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실질 재산은 그대로인데 자본금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본금만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돈이 없고 그러면은 상패를 면하겠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이거는 뭔 말이냐? 돈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예요. 돈 좀 투자해 주세요. 그때 쓰는 게 요거거든요. CB랑 유상증자. 주식을 돈 받고 팔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빅히트가 제3자 유승배당이라 그래갖고 카카오 손잡고 여기에다가 돈 주고 주식 찍어를 줬어. 이렇게 하는 게 유상증자잖아요. 그리고 자본금은 증가가 되고 그럼 CB 여기서 나오는 CB 전환사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CB 발행을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사채 이거는 자본금과 별 상관이 없다. 교환은 주식하고 교환해주는 거지 자본금하고는 관련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 자본금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라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회계감사를 면하려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오는 거.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도 그렇고 전환사채도 그렇고. 자, 문제 3번.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맞는 거. 신주 인수권은 말 그대로 신주 이렇게 봐봐요. 신주 긋고 인수권 긋고 부사채. 사채인데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3번) 문제 볼 때, 자, 1번 문제, 보기 1번과 2번, 4번 이건 다 패스해요. 자, 1, 2, 4번 보지 말라 그랬어요. 3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3번만 봐요. 신주 인수권 행사에도 채권 효력은 만기까지 존속된다.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한다면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신주로 살게요 했는데 행사하더라도 채권이 가지고 있는 이 효력은 만기까지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게 옳은 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옳은 말이 돼요. 채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존속되는 게 맞겠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4번. 따로 거래할 수 없다?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할 수 없다. 그럼 틀려. 오답이 돼요.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따로 거래 가능하다. 5가 정답이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뉘앙스로. 문제 5번. 합성 채권 종류는 뭘까요? 교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왔어. 교환 사채. 교환만 동그라미 해놓고 그냥 교환 안 나오나 막 찾는 거야.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교환 나왔네. 그럼 교환 사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해요. 저도 이거 몰라요. 이거 CB, BW. 정확하게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먹어본 적이 없는. 근데 고기 안 먹어봤어. 그럼 이거 어떻게 와? 저도 몰라요 이거. 대신 정답 찾지. 정답은 맞추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자, 65쪽 볼게요. 문제 1번에서 채권거래 맞는 거. 개인이 대부분이 아니라 기관이 중심이 돼요, 채권은. 그리고 문제 보기 2번은 개인은 거래할 수 없다. 아니, 있어야, 기관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개인도 할 수 있어야죠. 3번, 경쟁원리. 매매 호가가 아니라 상대 매매가 맞는 말이고, 채권의 매매는 매매 호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 매매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4번 장외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4번이 정답. 장외 거래라는 말이 나와야 정답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1번 있잖아요. 이 문제 1번과 2번, 3번이 굉장히 유사해요. 2번도 정답이 기관 투자 중심 맞는 말이 되고, 매매 효과가 아니라 경쟁 매매가 아니라 상대 매매 정답이 되고, 문제 3번 봐볼게요. 문제 3번도 마찬가지로 상대 매매라는 개념이 나오고, 뭐 기관 투자 중심 맞고, 뭐 만기 이전에 현금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3번 있잖아요. 문제 이거 좀 이상해요. 해설이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 중심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나 있잖아요. 이게 가나다가 다 맞거든요. 3번이. 근데 정답이 이게 가나다가 아니라 4번이 정답이 나왔어요. 나다. 잠깐만요. 다 맞는 게 아니라 정답이 4번이에요. 나다. 문제 정답은 4번 가나다 다 맞는 게 아니라 나다가 맞아요. 나다. 문제 4. 그리고 가는 장외거래로 이루어진 매매 달리 채권은 상대 매매가 동안 장래가 아니라 장애라고 맞죠. 장애가 큰 비중. 그리고 가는 틀렸고 나다. 이 1, 2, 3번이 4번까지도 마찬가지. 4번도 기관 투자자 중심. 1, 2, 3, 4가 다 비슷해. 지금 이 65쪽에서 1, 2, 3, 4는 한 몸이야, 한 몸. 그러니까 드래곤볼 보면 천진만이 4인분 진술 쓰거든요. 4인분 진술. 근데 그것처럼 똑같아. 1심 동체가 아니라 4명이 한 몸이야. 1, 2, 3, 4번이. 다 답이 똑같아. 5번만 약간 조금 다른 문제인데,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 채권 거래를 한 방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한 방을. 이
채권 거래를 꿰뚫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상대매매라는 단어하고 기간투자자 중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장외거래 요거 장외거래 상대매매 기간투자자 중심 요거 이 세 가지만 딱 외우면은 핵심 오메가 알파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들은 앞에서 얘가 막 쌍욕을 하는 거는 전혀 제가 거리낌이 없어요. 왜? 제가 막 지랄일명이라고 했어. 지랄일명이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욕설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여러분 문제 맞추라고 단순한 예시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누가 기분 나빠할 게 없는데 이번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뭐 병신지수 이런 거와는 달리 한 사람을 좀 비판을 할 거예요. 이놈은 욕먹어도 싼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욕을 할 건데 뭔 말이냐면은 어떤 놈이냐면은 천번 백번 만번을 욕을 들어도 싼 인간이 있어요. 어금니 아빠요 이영학이라고.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요. 아마 이영학이라는 이놈을 제가 생명보험 시간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영학의 3대에 걸친 비극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영학이라는 이놈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친부가 있어요. 친부가 있었는데 친부가 일찍 사망을 하고 계부 그래서 아버지가 교체가 되거든요. 이 친부 생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장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금니 아빠가 왜 어금니 아빠냐면은 그러니까 이 잇몸 질환, 그러니까 치아의 희귀병, 뭐 거대 암종, 이 치아가 이빨이 다 빠져버리는 희귀병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어금니만 남았어요. 어금니만 이빨이 없고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가 됐죠. 어금니 하나만으로 그냥 살아가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딸이 있어요. 딸. 이영학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도 똑같이 이영학이 가지고 있던 이 질병을 무슨 거대 악종 이런 게 있어. 이거를 똑같이 알았어. 장애를.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치아가 어금니만 남기고 다 빠져버리는 이런 희귀병을 알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한 비극이죠. 이영학이라고 하는 하나, 둘, 3대에 걸친 이 3대에 걸친 이 장애 대물림이 굉장히 비극이죠. 그래서 이 개인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영학이 방송 출연을 많이 했어요. 방송 출연을 뭐라고 했냐면은 막 글도 많이 다음 아고라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딸이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을 유전받아서 딸이 너무 괴롭고 돈이 없고 막 이렇게 해갖고 눈물 콧물 막 사람들한테 해갖고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후원을 많이 받고 그 돈으로 치료비도 못해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많이 투자가 아니라 후원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개인의 비극은 이 3대의 비극은 굉장히 개인사고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안타까운 사연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 이영학의 딸이 친구가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 딸 친구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이영학이 그 어금니 아빠라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이 딸의 친구를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해요. 성폭행. 아마 중학생, 중고등학생 됐어요. 딸의 친구가. 딸이 중학생. 딸의 친구가 강제 성폭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이게 범죄가 탄로날 게 두려운 나머지 살해를 했어. 살해를 목숨까지 성폭행이 끝난 게 아니라 살해를 했어요. 이영학의 비극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영학의 비극은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비극인데 하나 더 있냐 이게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 이 영화에 배우자가 이 영화 결혼을 이 딸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얘가 고등학생 때 나왔던 딸이에요. 이게 고등학생 때 나왔던 딸인데 이 배우자가 경계선 지능장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 좀 정신 연령이 좀 부족했던 뭐 그런 배우자가 있었다가 딸을 출산을 했다가 이게 더 여기서 이 계부라는 놈이 있잖아요. 이영학을 걷어서 계부 아마 이영학이 장애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장애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뭐 그걸 노려서 뭐 다시 키웠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면은 여기 성폭행을 해요. 성폭행. 참 이 계부라는 이 새끼도 자기 며느리를 성폭행을 하고 이 며느리가 자살을 해요.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어금니학방. 이 스토리가 소설이나 영화로 나와도 출간을 못했을 거예요. 소설, 영화도 출판을 못해. 왜?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바로 이 영화 사건이고, 당연히 구속되고, 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은. 왜 이런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자. 3대의, 비극이에요, 상대. 채권은, 상대의 매매이고, 두 번째, 장외. 장외. 이 3대가 갖고 있던 장애의 비극이고, 또 한 가지, 기관의 장애죠. 뭐냐? 어금니잖아, 어금니. 어금니가 치아라고 하는 이 소화기관이잖아요, 소화기관. 아밀라제를 발생시키는 이 치아의 소화기관의 3대 장애가 있었던 비극이에요. 여기서 이제 채권이 다 나와요. 이영학이 이 스토리를 딱 전부 스프로 보고 외우세요. 채권은 이영학의 3대 기관장애가 있었어. 3대 기관장애. 이영학은 3대가 기관장애가 있었어. 이렇게 딱 외워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문제 1번 채권 거래는 이영학의 3대 장외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나오고 2번 자 2번은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 기관 맞잖아요. 기관 투자자 3번 기관 투자자 장외고 기관 투자자고 문제 4번 기관 투자자 중심 개인의 채권은 제한되는 건 틀렸고 기관 투자자 중심이 맞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영학은 3대 장애가 기관에 있었고 그게 채권 거래야.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영학이 채권 거래를 하다가 3대 기관의 장애를 얻었네. 이렇게 스토리를 완성을 해주시면은 채권은 바로바로 정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 상대 매매고 장애 매매고 기관 매매구나. 자 이제 문제 5번 1번 채권 거래는 만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민식이 아니라 채만식 태평천하. 채만식이 합의된 거래가격이 맞다. 정답 1번 맞고 2번 기관 투자 중심. 그렇지. 이영학 기관 소화기관 장애 기관 맞고 3번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표준화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관이 비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개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보험사 약관이 실비 약관이 표준화되는 것처럼 표준화시키거든요. 근데 이 채권 거래는 기간 위주잖아요. 기간 위주이기 때문에 비표준화 되어 있다. 이게 맞대요. 비표준화. 왜냐면은 기관들 정보를 많이 아니까 굳이 표준화하지 않는 가봐요. 비표준화가 맞다. 그래서 개인들의 소액 투자가 용이한 게 아니라 기관들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환매 조건부 채권. 그렇지.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부도가 났어. 채권이 부당이 났는데 매수자가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환매 조건을,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가 환매를 조건으로 해서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불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부도가 나도 다 돈 갚아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책임 전가를 안 하겠다. 대신에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책임 전가를 하지. 부도가 났을 때 네가 잘못했어. 돈 안 줘. 이게 책임 전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주식과는 반대로 환매 조건부 채권은 부도가 나도 돈을 갚겠다 라고 조건을 단 채권이죠. 다 갚겠다라는 조건이 있는. 자, 그렇게 됐으면 됐고 여기까지 보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